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실도 분석 어떻게 해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도 분석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역이 성실한지 아닌지 분석을 하는 것을 성실도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어떻게 선정할까?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실도 분석이라는 그 의미가 참 중요하겠죠. 국세기본법 제81조 6 제2항 제1호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자, 성실도를 분석해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실도 분석이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정도로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도 분석은 납세자가 3월달 법인세 신고를 하거나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후에 그 신고 내역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전산 시스템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비슷한 매출액 규모, 비슷한 덩치를 가진 그런 회사를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거죠. 동일 업종 간의 성실도를 비교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요. 100점 만점에 기본 점수 100점 만점에 그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각각의 점수를, 사업자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데 가장 낮은 사업자를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불성실하다고 보아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실제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업자가 업종별로 이제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제 제조업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있고 박 사장이 있고 이 사장이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사장들인데요. 성실도 분석을 해보니까 김 사장이 하는 회사는 45.59를 받았고 박 사장은 68.47, 이 사장은 70.12점을 받았어요. 성실도 분석 결과.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될까요? 예, 당연히 45.59를 맞은 김 사장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겠죠. 왜요? 이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불성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김 사장이 고용창출 기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고용창출 기업, 이 회사는 직원들을 많이 채용을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가장 역점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어요, 이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부에서 혜택을 주죠. 어떤 혜택을요? 세무조사 면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면제를 해주니까 그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이 박 사장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분은 하마터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뻔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거예요. 아,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일자리 창출했으니까 과세관청에서 당신 세무조사 안 하겠다. 면제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박 사장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실도 점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손익계산서 항목을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매출액을 동종업체 매출액하고 비교를 합니다. 동종업체는 해마다 매출액이 10% 이상씩 상승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뭐 매출액이 이렇게 하향을 다운됐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이 성실도 분석 결과 낮은 점수를 주는 것이죠. 이 매출을 좀 축소해서 신고한 것이 아닐까? 이런 혐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당기순이익을 또 연도별로 비교를 하고 또 동종업체하고 비교를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우리 회사는 10%로 가령 예를 들면 100억 매출액에 이익이 10억 난 것으로 신고를 했는데, 동종업체는 100억 매출에 이익이 20억 난 것으로 신고를 했어요. 당기순이익률이 이렇게 다르면, 낮으면, 동종업체하고 비교해서 낮으면 성실도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접대비 항목이라든가 복리후생비 항목이 우리 회사는 매출액 대비 30%를 신고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접대비를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고 신고했어요. 경쟁업체는 한 5%밖에 신고를 안 했는데 매출액 대비. 그러면 또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되겠죠. 가짜로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원재료 비율이, 동종업체는 한 10%만 원재료 비율이 계상을 했는데 우리 회사는 원재료 비율이 한 40% 신고를 했다. 그러면 또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원재료를 가짜로 이렇게 비용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게 돼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실제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치과를 하는 원장님인데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선정됐느냐 알아보니까 이 금매입량이 너무 많았어요. 동종업체에 비해서. 다른 원장들에 비해서 이 원장은 금을 너무 많이 산 것으로 신고됐어요. 여러분, 치과에서 금을 많이 매입한다는 사실 좀 의아하실 텐데요. 치과에서 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라든가 금 이빨을 땜빵하는데 금으로 땜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 소모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000 치과 원장은 원재료 매입 중에 금 매입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동종업체 원장들에 비해서.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이렇게 손익계산서 항목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지만 재무상태 변동표 항목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항목이냐?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이 과다한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법인세 신고하죠. 또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합니다. 결산을 할 때 잘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과목 금액이 과다하게 크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성실하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는데, 3월달 법인세 신고, 5월달 소득세 신고하실 때 우리 대표자님들께서, 회사를 하시는 대표자님들께서 직접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우리 회사가 성실도 분석 결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한번 챙겨보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